당시 광주 시민에 대한 신군부의 폭력을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묵인했다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열강들의 세력 질서 속에 광주는 철저히 고립돼 있었습니다. 민주평화당에 이어 바른미래당도 광주시장 후보를 공천했지만 당사자들은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출마 이유에 대한 궁금증을 키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비례대표 지방의원 후보를 공천하면서 장사를 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세월호 선체에서 희생자들의 유류품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지만 해양수산부와 선체조사위원회는 서로 수습을 미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0년 5.18 당시 전남도 조청앞 집단 발포로 수많은 시민들이 숨졌던 날입니다. 그동안 널리 알려졌던 건 5.18 당시 미국이 신군부의 무력 진압을 사실상 묵인했다는 이른바 미국의 책임론이었는데요. 집단 발포 직후 중국 측의 움직임까지 살펴보면 당시 열강들에 의해 철저하게 고립됐던 광주의 상황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보도에 김인정 기자입니다. 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이 계엄군의 총에 맞은 광주 시민들의 피로 물든 다음 날, 미국 국무부의 아테 차관보 홀브루크는 중국 대사 차이를 국무부에 부릅니다. 대화의 내용은 중국에게 북한이 신중하게 행동하도록 해달라는 미국 측의 요청이었습니다. 이날은 미국이 광주 상황에 대해 백악관 최고위급 정책 검토회의를 열고 전두환 신군부의 광주 유혈 진압을 지지하기로 결정한 날이기도 합니다. 나흘 뒤인 5월 26일, 중국은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사설을 통해 미국이 한국 신군부가 시민을 억압하는 걸 방조했다면서도 미국이 광주 문제에 대해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촉구했다며 비판 아닌 비판을 했습니다. 이어 28일, 일본을 방문한 중국 지도자가 북한이 지금의 혼란을 이용해 남한으로 가는 일은 없다고 밝히며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에 정점을 찍습니다. 미국이 신군부의 유혈 진압을 지지하는 동시에 중국에도 협조 요청을 했고 중국 역시 미국의 움직임을 사실상 방관하며 북한을 단속하고 대북 영향력을 재확인하는 데만 신경 쓴 겁니다. 중국조차도 5.18 민중들의 항쟁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했고 자기네들의 장기적 목적을 위해서 그 사태가 빨리 수습되기를 원했던 거죠. 이러한 당시 열강의 상황들을 살펴보면 최근 전두환 회고록에 등장하기도 하는 북한군 침투설은 국제 역학상으로 볼 때 불가능했다는 점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5.18에서 가장 비극적 장면 중 하나인 전남도청 앞 유혈 사태 뒤 안보와 질서만을 최우선으로 두고 긴밀히 협조한 열강들의 움직임 아래 광주는 국제적으로도 고립된 섬이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서울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씨의 변호인은 광주지방법원 재판부에 전 씨의 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어 멀리 광주까지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없고 광주에서 재판을 하는 건 토지관할 위반이라며 이송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전 씨의 첫 공판은 오는 2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지만 광주 재판부가 이송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재판이 연기되고 재판부 배당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반면 재판이 그대로 광주에서 열리고 전 씨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에 이어 바른미래당도 광주시장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유권자들은 후보들이 누구인지 또 왜 나오는지 궁금해하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윤근수 기자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전남대 전덕영 교수를 광주시장 후보로 공천했습니다.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정 교수는 바른미래당에 입당하면서 광주시를 바꾸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낡은 이념 부정부패 민주당 독점을 청산해야 합니다. 광주 적폐 청산은 바로 시장 교체, 시정 개혁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바른미래당의 공천으로 광주시장 후보는 이제 5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권자들에겐 뒤늦게 뛰어든 후보들의 이름이 생소합니다. 바른미래당하고 민주평화당 후보 누구 나온 줄 아십니까? 몰라요. 그도 그럴 것이 공천을 받은 2명 모두 아직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았습니다. 낮은 정당 지지율과 당내 사정 등으로 현역 국회의원들이 일찌감치 출마를 접은 뒤로 마땅한 인물을 찾지 못해서 공천이 늦어진 탓도 있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고사도 하셨고 했는데 저희들이 삼고초려도 했고.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높은 지지를 감안하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후보가 시장에 당선되기를 기대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후보를 내는 건 공당으로서의 자존심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인물난 때문에 20년 만에 광주시장 후보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현직 구청장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광주 서구청장 선거가 3파전으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후보들의 음주운전 전력이 민주당 경선 때부터 쟁점이 된 상황이라서 본선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서구청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서대석 후보와 민주평화당 이성일 후보, 그리고 무소속 이무진 후보 등 3명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서대석 후보는 이 경력을 활용해 민주당 경선에서 공천장을 거머쥐게 됐고 중앙정부와 탄탄한 인맥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방과 중앙정부 네트워킹이 가장 잘 되어 있는 후보다. 청와대와 중앙정부, 당, 국회 모든 네트워킹이 누구보다도 더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천정배 의원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성일 후보는 국회에서 쌓은 경험과 기획력을 바탕으로 서구 발전을 책임지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의 사안마다 핵심을 잘 파악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서구민이 원하고 바라는 게 뭔가를 저는 빨리 캐치하고 그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6기 구청장을 역임한 이무진 후보는 현직 프리미엄과 인물론을 바탕으로 재선 도전에 성공하겠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서구민임을 자랑스럽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약으로 서대석 후보는 탄약고 부지의 문화산업단지 조성 등을, 이성일 후보는 주민행복지표제 도입, 이무진 후보는 품격 높은 지방정부 실현 등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는 관료 출신 구청장이 줄곧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으로 관료 출신 현직 청장이 무소속 출마한 가운데 민주당 후보 역시 3차례 음주운전 경력을 갖고 있어서 유권자의 표심이 어떻게 적용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민주당이 비례대표 지방의원 후보를 공천하면서 장사를 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심사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지만 다른 정당과 비교해보면 왜 비난받는지 이해할 만합니다. 보도에 장용기 기자입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이 공모한 6.13 지방선거에 광역 비례대표 공천 신청자는 20명, 기초의원 비례대표에는 66명이 몰렸습니다. 민주당이 이들 후보에게 받은 심사비는 광역은 500만 원, 기초는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광역 150만 원, 기초 100만 원을 받았고 민주평화당은 광역 200만 원과 기초 100만 원, 그리고 정의당은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청년과 장애인 후보는 심사비의 50%를 감면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의 이 같은 비례대표 후보 심사비는 다른 야당의 3배를 웃돌았습니다. 더욱이 민주당의 전신인 새천년 민주당이 2014년 지방선거 때 받았던 광역 300만 원보다 무려 66%나 올려받은 것입니다. 그 당비 1,000원, 2,000원 그 우승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당비도 어마어마하게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민주당 그 당원도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광주 전남일 텐데 심사비도 그렇게 많이 받으면 되겠어요. 민주당이 서민 보호 차원에서 대학 등록금을 동결하고 사회적 약자 배려를 외치며 만든 을지로위원회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 대목입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중앙당의 지침에 따랐을 뿐이라며 특별 당비로 귀속되기 때문에 반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특히 노인과 장애인, 지역 전문가 등을 한꺼번에 섞은 비례대표 2번 순위 경선에서 낙선한 7명의 후보들은 경선 들러리를 썼다며 심사비 반환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고 그걸 장애자들 노인들이 뭔 돈이 550만 원 더 등록금 받아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이중의 고통을 주는 거예요. 당에서. 민주당 전남도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 비례후보 86명에게 받은 돈은 줄잡아 3억 원에 이릅니다.
MBC 뉴스 장영기입니다. 세월호가 바로 선 이후 선체에서 희생자들의 유류품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와 선체조사위원회가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유류품 수습이 또다시 유가족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선 기자입니다. 세월호 좌현에서 떼어낸 철제 지지대입니다. 선체에 맞닿았던 면에는 교복이 들러붙어 있습니다. 다른 지지대에도 유실방지망 안팎으로 가방 등 유류품이 확인됩니다. 지지대를 떼어내는 충격에 선체 내부에서도 끼어있던 유류품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수습자 유해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희생자 가족들은 애가 타지만 현장에는 해양수산부도 선체조사위원회도 없습니다. 선대 사무가 작업을 하고 있고 해수부나 선체조사위는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전혀 안 하니까. 결국 숨진 학생 2명의 명찰이 달려있는 교복 등 추가로 발견된 유류품들은 유가족들이 직접 수거했습니다. 미수습자 수색을 맡은 해양수산부는 직립 후속 조치가 이뤄지는 6월 중순까지는 자신들의 업무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정식으로는 저희가 이제 수습 수색 시작이 6월 14일부터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수습되는 거는 작년에 저희가 했던 것처럼. 선체조사위원회 역시 유류품 수습과 관리는 해양수산부의 역할이라며 선조위는 그 과정을 점검할 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법적인 권한 범위는 그 시기별로 다를 수는 없잖아요. 유류품에 대한 수습과 관리는 해수부가 하는 거고. 세월호가 바로 선 이후 현재까지 선체 안팎에서 발견된 유류품은 20점 이상. 관리기관들이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유가족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담양의 축산농민들이 군시설공사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며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담양 한우협회 등 축산농민들은 담양군 무정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군부대 시설공사 때문에 근처 한우농가의 소 36마리가 폐사하고 17마리가 조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농민들은 국방부와 시공사가 환경분쟁조정위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정당한 보상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의 이용섭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지지자들이 상대 후보 등에 대해 제기한 고소 고발을 조건 없이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섭 예비후보는 대변인을 통한 기자회견에서 분열 없는 통합이라는 대의적 가치와 용광로 선대위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 측이 취하하기로 한 고소 고발은 전두환 정권 부역 논란과 관련해 김모 변호사에게 제기한 고발 등 모두 3건입니다. 민중당의 윤민호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건설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하도급과 산업재해 근절, 적정임금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건설 노동자의 삶을 바꾸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윤민호 후보는 건설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유지되고 있는 건설산업 구조를 바꾸는 데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밝히고 공약 이행을 약속하는 정책 협약을 건설노조와 체결했습니다. 광주 시민의 날을 맞아 5.18 민주광장에서 많은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기념식에서는 광주 시민 대상 수상자들이 부문별로 상을 받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작사한 소설가 황석영 선생이 시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일은 차 없는 거리로 지정된 광주 금남로에서 시민총회와 시민정책 마켓 등 직접 민주주의를 실험하는 행사들이 잇따라 열립니다. 광주 집단폭행 피해자 측이 가해자들을 살인미수죄로 처벌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피해자의 변호인인 김경은 변호사는 피의자들이 나뭇가지로 피해자를 찔러 실명 상태에 빠지게 했으며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해자 눈 안쪽에 나뭇가지 파편이 남았다며 수술 기록을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광주 광산경찰서는 이 사건에 가담한 다른 3명에 대해 추가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